지난 컨텐츠에 이어 귀멸의 칼날 다시 보기 최종 국면 2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2편에서는 코쿠시보와 무잔을 상대하는 기살대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세계관 최강자 요리치에 대한 스토리와 무잔 선멸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타마요의 활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노부 카나오, 이노스케가 도우마를 쓰러뜨렸다는 소식과 함께 연주 칸노지와 사주 이구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상현사 나키메를 마주하고 있는데요. 무한성 내부에서 공간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나키메의 목을 베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에 더해 무이치로는 상현일 코쿠시보와 마주하게 되는데요. 나키메의 목적은 단 한 가지, 무잔이 타마요의 약을 해독하고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버는 것이었죠. 작전은 나름 성공적이었습니다. 회복한 무잔은 수십, 수백 명의 기살대원들을 순식간에 베어버리며 탄지로와 기유를 위협하죠. 이에 앞서 코쿠시보와 기살대의 대결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교메이와 함께하던 무이치로는 나키메의 혈기술로 결국 교메이와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상현일 코쿠시보를 마주하게 됩니다. 반점을 발현하며 엄청난 스피드로 상현호 교코를 쓰러뜨렸던 무이치로. 분명 그의 천재성과 오니에 대한 복수심은 대단했지만 코쿠시보를 마주한 그는 위압감에 짓눌려 겁을 먹습니다. 그런 그에게 자신의 후손이라 이야기하는 코쿠시보. 이에 거부감을 느낀 무이치로는 반점을 발현하며 공격에 나서지만 소용이 없었죠. 이어 등장하는 게냐, 사네미, 그리고 교메이까지 모두가 코쿠시보에 맞서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습니다. 다행히 지주 훈련을 통해 합을 맞춘 탓에 서로가 빠른 속도로 연계하게 되면서 코쿠시보는 감탄하게 되는데요. 결국 코쿠시보의 기모노를 찢는데 성공하는 기살대. 그러나 곧바로 자신들이 어떻게 공격을 당했는지 인식도 하지 못한 채 코쿠시보의 칼에 기살대는 부상을 입습니다. 계속해서 달의 호흡을 시전하며 기살대를 몰아붙이는 코쿠시보. 이러한 상황의 반전은 내비쳐 보이는 세계를 각성한 교메이와 잠시의 틈을 노려 코쿠시보의 몸으로 파고든 무이치로, 거기에 더해 코쿠시보의 신체 일부를 먹어 오니화된 게냐의 활약으로 코쿠시보의 움직임이 제한되면서부터였습니다. 더 이상의 여유를 부릴 수 없었던 코쿠시보는 결국 온몸에서 창격을 내뿜습니다. 온몸에서 솟아난 칼들, 바로 그 칼들을 통해 창격을 내뿜었던 것이죠. 이로 인해 무이치로와 게냐는 결국 몸이 두 동강 나고 겨우 공격을 피했던 사네미와 교메이는 죽기 살기로 다시 한번 코쿠시보를 향해 공격해 갑니다. 몸이 두동강난 상태에서도 코쿠시보에게 찔러 넣었던 칼을 쥐고 있던 무이치로. 그는 교메이와 사네미의 모습에 각성하며 결국 혁도를 발현시키는데요. 이에 엄청난 고통을 느끼는 코쿠시보. 게냐 또한 마지막 혈기술을 사용하며 그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쉽사리 베어지지 않는 코쿠시보의 목. 교메이의 철구와 사네미의 칼이 부딪히며 혁도를 발현하게 되고 이내 그의 목을 베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목이 떨어진 코쿠시보의 몸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목이라는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코쿠시보. 그렇게 태양빛을 제외한 모든 것을 극복한 코쿠시보는 승리감도 잠시 느껴보지 못하고 추해진 자신의 모습을 달려드는 사네미의 칼에 비춰 마주하게 됩니다. 강한 사무라이의 모습을 추구했던 코쿠시보. 그러나 지금의 자신은 그저 추악한 모습을 가진 오니일 뿐이라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며 재생을 포기하는데요. 이미 패배했지만 어떻게든 살고자 하는 지금의 모습에 수치심을 느끼며 최후를 맞이합니다. 괴로운 듯 손톱을 긁어가며 죽어가는 모습의 코쿠시보. 그의 최후의 바람은 바로 요리이치가 되는 것이었는데요. 과연 코쿠시보와 요리이치, 이 둘 사이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까요? 코쿠시보의 본래 이름은 츠기쿠니 미치카츠로 전국시대의 쌍둥이 형제인 요리이치와 함께 태어났습니다. 당시 쌍둥이는 후계자 문제에 있어 불길한 징조였고 요리이치에겐 선천적으로
기분 나쁜 반점이 있었기에 죽임을 당할 운명이었지만 어머니의 기계로 나이가 들면 출가한다는 조건에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차피 출가할 불길한 존재 요리이치. 그는 항상 천대받고 미치카츠와는 떨어져 별땅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옷도, 교육도, 먹는 것조차도 차별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던 미치카츠는 자립하지 못하고 결국 어머니의 왼쪽에 딱 붙어 지내는 요리이치를 동정하며 불쌍하게 여기는데요. 그는 7살이 될 때까지 요리이치가 말을 하지 않았기에 귀가 들리지 않는 것이라 여길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목도를 휘두르며 검술 단련에 여념이 없던 미치카츠는 구경 온 요리이치의 행동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검을 잡아보고 싶다는 요리이치의 음성에 놀란 것도 잠시, 가볍게 말로만 전해받은 검술을 훌륭하게 구사하는 것은 물론 한 명의 사무라이였을 아버지의 부하이자 검술 스승을 단 4안 만에 제압해버립니다. 이에 대해 미치카츠가 묻자 요리이치는 아무렇지 않은 듯 생물의 몸이 투명하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내비쳐 보이는 세계를 선천적으로 갖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불길한 징조라 여겨졌던 반점은 작중 중요한 마디의 각성의 하나로 여겨졌던 바로 그것과 동일한 반점으로 태생부터 선천적으로 특별한 시각과 신체 능력을 요리이치가 갖추고 태어났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이후 미치카츠와 요리이치의 입장은 역전됩니다. 부하에게 보고받은 아버지는 후계를 요리이치에게 맡기려는 한편 미치카츠는 10살이 되는 해에 절로 쫓겨나며 결국 사무라이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아차린 요리이치는 어머니의 죽음 이후 미치카츠를 찾아오는데요. 자신에게 선물로 준 피리를 소중히 간직할 것이라 이야기하며 자신은 집에서 나갈 것이라는 요리이치. 과연 그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할까요? 그의 이야기는 잠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리이치가 출가한 후 어머니의 유서를 본 미치카츠는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어머니의 유서엔 요리이치가 어머니의 왼쪽에 딱 붙어 있었던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었습니다. 바로 병으로 쇠약해진 어머니를 부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미치카츠는 충격과 함께 질투로 온몸이 불타는 소리를 들었다고 언급합니다. 그리고 요리이치라는 천재를 마음속 깊이 증오하게 되죠. 이후 시간이 흘러 미치카츠는 요리이치를 잊게 되고 가족과 함께 한가롭고 평화로운 나라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름없던 일상 속에서 부하들과 야영을 하던 미치카츠는 오니의 습격을 받게 되는데요. 하나둘 쓰러져가는 부하들, 결국 자신도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요리이치를 마주하게 됩니다. 너무나 쉽게 오니를 베어낸 요리이치. 어릴 적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검술을 선보였죠. 그런 그를 다시 마주한 미치카츠는 다시 한번 질투와 증오심에 불타오르게 됩니다. 이후 미치카츠는 요리이치를 따라 오니 사냥꾼이 되어 검술을 연마하게 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요리이치의 강함을 자신의 강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죠. 그러나 결국 태양의 호흡을 사용하지 못하고 후에 달의 호흡이라 불리는 파생호흡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노력과 단련에도 닿을 수 없는 존재 요리이치. 그런 요리이치의 존재에 분한 마음을 곱씹던 그는 반전발현이 강해지기 위해 수명을 앞당기는 일이라는 사실 또한 알게 되죠. 단련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절망감에 빠져있던 미치카츠. 그런 그에게 악마의 속삭임이 다가옵니다. 바로 무잔이죠. 무잔은 호흡법을 구사하는 오니가 될 것을 권유하며 그가 바라는 대로 영원한 삶 속에서 강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결국 미치카츠는 오니인 코쿠시보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붉은 달이 뜬 어느 날 코쿠시보는 다시 한번 요리이치를 마주합니다. 백발의 노인이 되어버린 요리이치. 반점의 소유자는 25살을 넘지 못한다는 말도 그에겐 무의미한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달라져 버린 미치카츠, 즉 코쿠시보의 모습에 동정의 눈물을 흘리는 요리이치. 그런 그의 모습에 이상한 느낌은 들었지만 이내 오니와 오니 사냥꾼으로서의 싸움이 펼쳐지고 맙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승부는 한순간에 끝나버렸지만 승자는 말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요리이치의 칼에 인식조차 못한 채 목이 베어져 버린 코쿠시보. 그의 강함에 질투심은 극에 달하는 한편 다음 공격으로 자신은 최후를 맞이할 것이란 두려움도 존재했죠. 그러나 다음 공격은 없었습니다.
늙었음에도 전성기와 다름없었던 요리이치. 그는 자연의 섭리조차 초월한 존재라는 것을 가시한 채 수명이 다해 서서 죽어 이기고 도망가 버린 것이죠. 죽는 순간까지 질투심과 패배감을 안겨준 존재 요리이치. 그에 대한 원망에 칼을 휘두르자 요리이치의 품에서 무언가 떨어집니다. 바로 어린 시절 자신이 요리이치에게 주었던 피리였죠. 집을 나갈 당시 약속했던 그대로 항상 소중히 했을 그 피리. 자신의 분함에 잘려진 피리를 바라보며 코쿠시보는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리고 가장 잊고 싶지만 가장 잊을 수 없는 존재 요리이치를 다시 한번 회상하며 최후를 맞이하죠. 타마요의 약을 해독하기 위해 무한성 어딘가에 몸을 숨긴 무잔. 결국 그는 부활하며 수십 명의 기살대를 살해하는데요. 그동안 붙잡혀 있던 타마요도 결국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신으로 인해 소중한 기살대원들의 목숨이 죽어간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혼란을 겪는 우부야시키 키리야. 그런 그의 뺨을 때리며 쿠이나는 당주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해갈 것을 당부합니다. 다시 정신을 차린 키리야는 모든 지주들과 단원들에게 무잔의 부활을 알리고 무잔에게 향할 것을 명령하는데요. 무잔을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기요와 탄지로였습니다. 무잔을 본 탄지로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그런 그를 기요가 막아서죠. 무잔은 둘에게 살아남았으니 충분한 것 아니냐는 말을 던집니다. 자신을 만난 것은 죄를 만난 것과 같다며 복수할 필요가 없는 존재라 이야기하죠. 이에 탄지로는 자신의 분노 그대로의 감정을 무잔에게 전합니다. 무잔을 소멸시킬 기살대의 전략은 단 하나, 햇빛으로 끌고 가는 것. 이를 위해 지령대로 모두가 도착하길 기다리면서 해가 뜰 때까지 무잔을 붙잡아 두는 것인데요. 이를 눈치챈 무잔은 자신을 붙잡아 두기에 3명의 지주만으로 충분하냐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무잔의 세포를 통해 나키메의 시각에서 이구로와 칸로지의 죽음을 확인한 무잔이 조롱하듯 기요와 탄지로에게 이 사실을 알린 것인데요. 그러나 죽은 줄만 알았던 이구로와 칸노즈가 등장합니다. 이는 타마요가 만들어낸 오니인 유시로가 나키메의 시각을 지배하여 이구로와 칸노즈의 죽음을 변장하였기 때문이었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유시로는 나키메의 내에 침입해 무잔의 지배를 풀고 무한성을 무너뜨리며 지상으로 모두를 내보내기 위해 헌신합니다. 이렇게 나키메의 내를 지배하여 무잔을 지상으로 내쫓는 유시로와 사방에서 달려드는 기살대를 상대해야 하는 무잔의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유시로의 세포도 집어삼키려던 무잔은 결국 유시로의 바램대로 무한성이 아닌 지상으로 내쫓기게 됩니다. 이제 동이 틀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반. 무잔은 할 수 있다면 해보라며 분노를 표출하고 기유, 칸노지, 이구로는 각각의 호흡을 사용하여 무잔에게 도전해갑니다. 이구로의 칼이 무잔의 목을 베어낸 순간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목을 베어내자마자 재생해내며 더 이상 목을 베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게 단 몇 초, 몇 분이라도 무잔을 묶어대기 위해 기살대원들이 희생하고 그런 모습을 바라보던 탄지로도 무잔에게 달려듭니다. 그러나 무잔의 공격에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탄지로. 그의 오른쪽 눈이 이상합니다. 무잔의 공격으로 생과 살을 오가며 그의 대량의 피가 맹독과 같이 세포를 파괴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이런 그의 상황을 알기라도 한 듯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을 먹고 잠들어 있던 네즈코가 놀란 듯 일어나 전장으로 뛰어가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계속되는 무잔의 공격에 칸노지, 기유, 이구로 등의 지주들도 속수무책인데요. 다행히도 그때 지주 중 최강이라 여겨지는 교메이가 합류합니다. 코코시보를 쓰러뜨린 교메이의 등장에 잠시 사념에 잠긴 사이 사네지까지 등장하여 무잔을 공격하는데요. 이로써 교메이, 사네미, 기유, 이구로, 칸노지 등 총 5명의 지주가 무잔에게 맞서갑니다. 한편 생사의 기로에 선 탄지로는 무의식의 세계에서 요리이치를 마주하는데요. 그렇게 유전된 선조의 기억 속에서 요리이치는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갑니다.
신앙심이 깊었던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다툼이 없어지길 비셨고 태양신에게 들리지 않는 요리치의 길을 따뜻하게 비춰주십사 빌며 귀걸이 부적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형 또한 상냥했고 자신에게 피리를 내밀던 형을 해상하죠. 그러나 요리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때 요리치는 끝없이 펼쳐진 아름다운 하늘 아래를 마음껏 달려보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달려서 당도한 어느 산속에서 요리치는 혼자 멀뚱하게 서 있는 소녀를 마주하게 됩니다. 유행병으로 가족을 잃고 그 외로움에 올챙이를 데리고 돌아가려 했다는 소녀의 이름은 우타였는데요. 결국 올챙이를 집에 데려가지 못하는 우타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는 요리이치. 그렇게 둘은 함께 생활하다 10년 후 부부의 연을 맺게 되죠. 출산이 가까워진 우타. 그런 그녀를 위해 산파를 부르러 나간 요리이치는 해가 지기 전에 돌아오려 했지만 도중에 사연이 생겨 결국 해가 지고 나서야 집에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집에는 따뜻한 우타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니에 의해 우타와 뱃속의 아이까지 모두 죽게 된 것이었죠. 죽은 시체를 끌어안고 열흘간 멍하게 있던 그에게 오니의 발자취를 따라온 검사가 당도하였고 그의 권유에 따라 시신을 매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며 손을 뻗으면 금방이라도 이어지고 닿을 거리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꿈이었던 요리이치. 이후 그는 오니 사냥꾼이 되어 기살대의 일원으로 호흡법을 가르치고 이를 통해 보다 강한 기살대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요리이치는 오니의 시조, 즉 무잔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를 마주한 순간 요리이치는 자신이 이 남자를 즐기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무잔과 요리이치의 대결이 펼쳐지게 되고 요리이치의 검술이 완성됩니다. 요리이치의 검이 지나간 자리를 따라 무잔의 몸엔 불꽃이 타오르고 무잔은 재생조차 되지 않는 사실에 당황해하는데요. 목숨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요리이치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무잔. 그런 그의 뒤에서 희망의 눈빛을 가진 여성을 마주하며 요리이치는 무잔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그때 무잔은 자신의 이를 깨물어 어금니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자신의 육체를 1800개의 파편으로 나누었고 이 중 1500이 조금 넘는 파편을 요리이치가 베어냈지만 결국 요리이치는 무잔을 놓치고 말죠. 이에 비명을 지르며 우는 여자, 그녀는 바로 타마요였습니다. 이제 무잔은 요리이치가 죽기 전까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타마요. 그런 그녀에게 요리이치는 그를 쓰러뜨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 요리이치는 형이 오니가 되었고 오니인 타마요를 놓아주었다는 이유로 기살대에서 추방당하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자결하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막아준 건 6살의 당주가 되어야 했던 당시의 당주였죠. 무잔을 죽이지 못했다는 괴로움에 자책하는 요리이치. 침묵이 흐르던 그때 탄지로의 선조 스미레는 요리이치에게 다가가 안아달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는 요리이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죠.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야만 했던 요리이치. 사랑하던 가족과도 이별해야만 했던,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무잔의 목을 베어내지 못했다는 것에 괴로워하던 그는 스미레의 따뜻한 감촉과 미소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받았던 것은 아닐까요? 다시 작품은 교메이, 사네미, 기유, 이구로, 칸노지 등 5명의 지주와 무잔 간의 전투가 펼쳐지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무잔의 강범위한 공격에 칸노지가 부상을 입게 되죠. 그녀를 구하기 위해 다가온 이구로. 그는 칸노지의 치료를 대원에게 부탁하며 다시금 무잔에게 향하는데요. 그런 이구로에게 죽지 말라며 소리치는 칸노지. 그런 그녀의 말에 사랑받지 못했던 이구로의 과거가 그려집니다. 대대로 여자만 태어나는 집안에서 370년 만에 남자로 태어난 이구로. 그는 태어나서부터 쭉 감옥에 갇혀 생활했는데요.
엄마나 남매, 이모들 모두 기분 나쁜 목소리로 친절하게 대해주었지만 어찌되었든 매일 자신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무언가 기어가는 듯한 기분 나쁜 소리와 시선에 꼼짝도 못할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12살이 되던 해, 그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반짝이고 호화로운 방에서 하반신이 뱀과 같은 오니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감적으로 밤중에 느꼈던 시선의 주인이 바로 이 오니라는 것도 깨닫게 되죠. 이후 이구로는 아직은 작다는 이유로 다시 감옥에 갇혀 지내게 되고 오니인 자신과 입의 형태를 같게 하라는 이유로 입을 찢고 흘러넘치는 피를 그릇에 담아 마셔야만 했습니다. 사실 그의 일족은 뱀오니가 사람을 죽이고 빼앗은 금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 대가로 아기를 좋아하는 이 오니에게 자신들이 낳은 아기를 산재물로 바쳐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랜만에 태어난 남자아이의 색다른 눈까지 가지고 있었기에 이구로는 성장시켜 먹을 수 있도록 살려줬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이구로는 훔친 비녀로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했고 매일의 조마조마한 심정은 길을 잃고 감옥에 들어온 뱀 카브라마루에게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드디어 도망치게 된 이구로는 따라잡혀 죽을 위기에 처하지만 때마침 당도한 직전의 염주에 의해 구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남은 이구로는 염주의 배려로 똑같이 살아남은 사촌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사촌은 이구로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녀의 말에는 분명 정당성 따윈 없었으나 죽고 싶을 만큼 이구로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분명 이구로 또한 도망친다면 친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모르진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살고 싶었기에 도망쳤던 것입니다. 이후 그는 기살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오니를 쓰러뜨리며 조금이라도 좋은 놈이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 모든 것의 원흉인 무잔을 쓰러뜨리고 싶다는 이구로, 오니가 없는 평화로운 세상에서 다시 한번 인간으로 태어난다면 반드시 그녀에게 좋아한다고 말하겠다고 이야기하죠. 동이 틀 때까지 남은 시간 중 겨우 1초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기살대의 모습이 그려지고 그런 마음을 소중히 여기기에 지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무잔에게 맞서갑니다. 동이 틀 때까지 남은 시간은 1시간 14분. 어디선가 나타난 고양이가 자신의 생명을 다해가며 지주들의 회복을 돕고 무잔은 이내 고양이가 타마요의 개책임을 알아차리며 죽어서까지 짜증나게 하는 존재라고 언급하죠. 이후 이구로는 무이치로의 최후를 기억하며 혁도를 각성하고 무잔의 시야 밖에서 누군가 움직이며 무잔의 촉수들을 잘라내갑니다. 그들은 바로 제니츠, 이노스케, 카나오로 타마요의 혈기술로 모습을 숨긴 채 무잔을 공격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내 바람소리와 흙먼지로 셋의 존재를 파악한 무잔은 지주들과 더불어 이 셋을 위협하고 그 틈을 타 이구로는 무잔의 팔을 베어 혁도로 베어낸 상처는 재생이 늦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한 모습의 교메이 또한 철구를 부딪혀 혁도화하고 무잔을 공격하는데요. 그의 어깨가 완전히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선보입니다. 이후 사네미와 기요도 서로의 칼을 부딪혀 혁도화하여 무잔과 맞서는 지주 전원이 혁도로 맞서가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후 교메이는 전력이 늘어남에 따라 집중할 여력이 생기고 이내 내비쳐 보이는 세계를 각성하여 무잔을 깨뜨려 보게 되는데요. 이후로 또한 잠시지만 내비쳐 보이는 세계를 경험하며 지주들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 뿐이었을까요? 무잔은 자신의 촉수를 이용해 자신에게 덤벼드는 기살대 전원을 날려버립니다. 이로 인해 교메이는 한쪽 발을 잃고 실신, 기요는 한쪽 팔을 잃은 상태로 실신, 사네미와 이구로도 그리고 이노스케와 제니츠도 모두 정신을 잃은 채 건물에 처박혀 버립니다. 남은 건 카나오. 그녀는 무잔을 마주하며 공포심에 움직일 수조차 없는데요. 그때 드디어 탄지로가 부상에서 깨어나 히노카미 카구라 휘휘 은광을 시전하며 무잔의 팔을 베어냅니다. 늦어서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등장한 탄지로, 그의 오른쪽 눈엔
오니의 세포가 자라고 있었는데요. 이를 본 무자는 누가 오니인지 모를 정도라 평하며 역겹다 평하죠. 이에 탄지로는 이런 말을 던집니다. 탄지로가 무잔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14명의 각성에 있었는데요. 앞서 요리이치를 만날 수 있었던 무의식의 세계에서 히노카미 카구라 12개 형을 반복하여 원형으로 돌면 14명이 완성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죠. 이에 탄지로는 14명을 시전하며 무잔에게 대적해 갑니다. 계속되는 탄지로의 공격에 맞서고 있는 무잔은 탄지로의 공격이 정확성이 떨어지며 느리다고 평하지만 자신이 왜 죽이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서야 자신도 느려진 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타마요의 약의 영향이었죠. 타마요의 약은 오니를 인간으로 되돌리는 효과뿐만 아니라 노화시키는 효과도 갖고 있었는데요. 1분에 50년까지 무잔을 노화시킬 수 있다는 시노부의 모습을 세포에 남은 기억을 통해 확인하고 자신이 이미 9,000년이나 늙어버렸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탄지로의 공격에 무잔은 더욱 거세게 반응합니다. 이후 무잔의 공격으로 시력을 잃은 이구로가 자신의 뱀인 카부라마루로 시력을 되찾으며 탄지로를 위험에서 구해내고 이내 무잔의 공격을 읽어내며 탄지로와 함께 무잔에게 맞서가는데요. 연속되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무잔의 신체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요리치가 남긴 수백 년 전의 흉터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를 본 탄지로는 무잔의 약점이 바로 저 상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무잔은 요리치가 남긴 상처가 몇백 년 동안 자신의 세포를 끊임없이 불태우고 있다며 요리치를 괴물이라 부릅니다. 이제 일출까지 남은 시간은 40분. 무잔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무런 긍지도 인간다운 감정조차 없는 무잔. 그는 오직 살아남는 것만을 고집하는 생명체로서 본능에 충실하게 도망치기 시작한 것이죠. 그가 멀어져 가매 수십 명의 기살대원들은 달려들어 1초라도 붙잡으려 하고 이구로와 탄지로도 다시 한번 무잔을 포위하며 그의 발을 묶어두려 하는데요. 그러한 혈투가 한창인 전장으로 달려오던 네즈코가 드디어 인간으로 돌아옵니다. 이후 무잔에게 세 번째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바로 분열이 안 되는 분열 상세였죠. 그는 이를 통해 약의 효과가 세 가지일 거라 추측하지만 그의 세포 속에 남겨진 타마요는 무잔의 목을 옥죄며 이런 말을 전합니다. 당황스러운 표정의 무잔. 그는 곧바로 충격파를 내뿜으며 다시 한번 기살대에게서 도망치려 하는데요. 남은 시간은 25분. 그의 앞을 부상에서 회복한 이노스케가 막아섭니다. 이노스케와 더불어 제니츠도 전장으로 복귀하여 무잔을 막아서고 무잔의 공격으로 쓰러진 탄지로는 일륜도를 자신의 가슴에 박아 자신의 신경계를 헤집어 놓은 무잔의 혈기술을 막아보려 합니다. 충격파 이후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진 무잔. 그의 앞을 이노스케, 제니츠, 그리고 임시방편으로 회복한 탄지로가 다시 막아서고 혼신의 혼신을 다해 계속해서 공격해가는 모습이 계속됩니다. 이러한 공격에 칸노지도 사네미도 합류하고 더 이상 무잔은 도망갈 여력이 생기지 않는데요. 드디어 해가 뜨기 시작하고 이제 무잔은 다급함에 다시 한번 충격파를 내뿜습니다. 떨어지지 않으려는 탄지로. 그런 그의 손을 기우가 함께 잡아줍니다. 드디어 뜨기 시작하는 태양. 무잔은 고기방패, 즉 육중한 아기로 변하여 햇빛에 타들어갈 시간을 벌고 그늘로 향하려 하는데요. 이를 막아서는 사네미와 교메이 그리고 다른 지주들의 공격에 드디어 햇빛에 무잔은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햇빛에 의해 소멸된 무잔. 함께한 기살대원들은 한호하며 이성적으로 부상자들을 치료해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교메이도 이그로와 칸너지도 모두 기뻐하는 그때 사네미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옵니다. 그리고 비춰진 기우의 모습에서 탄지로를 급하게 찾는 모습이 그려지는데요.
숨을 쉬지 않는다는 탄지로, 그를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슬퍼하는 기요와 방금 전장에 도착한 네즈코의 모습이 그려지고, 이내 죽은 줄만 알았던 무잔의 내면에서 탄지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태양빛조차 극복한 최강의 오니왕이 될 것이라며 탄지로의 신체에 스며드는 무잔. 그때 탄지로의 두 눈이 떠지고 햇빛조차 극복한 오니왕의 실체가 등장합니다. 이노스케가 그를 막아보지만 그를 결국 뵐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그를 막아선 건 인간이 된 네즈코였습니다. 네즈코를 아는 채 이성을 잃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탄지로. 이내 네즈코를 물어 피맛을 알아버리고 그를 더 이상 막을 수 없음에 절망하던 그때, 기요는 오니가 된 탄지로가 네즈코를 죽이지 않는 모습에 탄지로 또한 내면에서 저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탄지로에게 다가오는 한 명의 기살대원, 바로 카나오였죠. 사실 그녀에겐 남겨진 인간으로 되돌리는 약이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겨진 약과 최후의 석산주안을 사용해 탄지로에게 돌진해 약을 주입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탄지로의 내면의 세계로 시점은 이동하고 계속해서 무자는 탄지로를 오니로 만들기 위해 그를 현혹합니다. 끝내 의식이 돌아온 탄지로, 모두와 재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이후 작품은 오니가 소탕된 세계에 더 이상 존재의 의미가 없는 기살대를 당주인 우부야시키 키리아가 해산하고, 탄지로와 네즈코를 비롯한 이노스케 제니치가 함께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나날은 현대까지 이어져 그의 후손들도 각자의 바람대로 그 의지가 이어져가는 모습을 그리며 귀멸의 칼날은 끝을 맺습니다.